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군이 중동 국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 조직 후티 반군의 미사일 등 군사시설을 파괴했다고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하루 사이 중부사령부가 예멘 후티 반군 통제 지역 내 지대공 미사일과 레이더 체계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후티 반군의 미사일과 레이더 체계들이 미국과 영내 연합군 그리고 상선들의 명백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중부사령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F-35C 라이트닝2 스텔스 전투기와 F-A-18 블록3 전투기를 탑재한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를 주축으로 하는 미 해군 항모강습단이 중부사령부 책임지역에 전개됐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해군 임무단인 아스피데스 관계자는 홍해를 지나던 그리스 국적 유조선 수니온호가 여러 발의 로켓 공격을 받았다며 선박에서 탈출한 선원들을 구조했다고 오늘 로이터 통신에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 해군 산하 해사무역기구는 두 척의 소형 보트가 이 선박을 공격해 화재가 발생하고 이 선박이 동력을 상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주장하는 단체는 오늘 현재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남서부 접경 브리안스크 지역을 겨냥한 우크라이나군의 침공을 막아냈다고 러시아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알렉산더 보고마즈 브리안스크 주지사는 전날 러시아 연방보안국 소속 국경수비대와 군이 우크라이나군 방해공작 정찰부대의 국경 침투를 격퇴했다고 이날 주장했습니다. 브리안스크는 지난 6일 우크라이나군이 기습 침공을 감행한 뒤 러시아군과 교전을 계속하고 있는 쿠르스크와 서쪽으로 인접해 있는 접경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알렉세이 스미르노프 쿠르스크 주지사 대행은 텔레그램을 통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 콘크리트 대피시설을 설치하고 있다며 약 60개의 버스 정류장에 이 같은 시설이 갖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르스크 공세와 관련해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어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미 하원 의원들에게 목표는 국경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고 적의 포격과 마을에 대한 공격을 불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남부 볼고그라드의 안드레이 보차로프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볼고그라드 지역 내 한 군사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남부 끝자락에 위치한 볼고그라드는 우크라이나 접경으로부터 동쪽으로 400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미 해군 미사일 구축함이 오늘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미 해군이 밝혔습니다. 미 해군 7함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22일 알레이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랄프 존슨함이 국제법에 따라 공해상에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적용되는 해역을 따라 일상적인 타이완 해협 통과를 실시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랄프 존슨함은 중국과 타이완 모두의 영해 밖에 있는 해역을 항행했다고 7함대는 덧붙였습니다. 7함대는 이번 통과가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의 항행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국제사회 누구도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도록 협박당하거나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 어디에서든 비행하고 항행하며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군 동부전군은 성명에서 랄프 존슨함의 타이완 해협 통과는 미국의 공개 도발이라며 해군과 공군 전력을 파견해 감시하고 경고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함정과 항공기는 한 달에 한 번꼴로 타이완 해협에 대한 정기적 항행과 비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사흘째인 어제 부통령 후보 지명자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후보직을 공식 수락했습니다. 월즈 후보는 이날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사흘째 계속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자신에 대한 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하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경험 많고 준비되어 있는 대통령 후보라고 말했습니다. 월즈 후보는 미국은 아이들이 굶주리지 않고 의료와 주거가 곧 인권인 곳이어야 한다면서 이 의제들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민주당이 나아가는 방법이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장을 넘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찬조연사로 나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내가 말하고 싶은 유일한 개인적 허영이 있다면 내가 아직도 도널드 트럼프보다 어리다는 점이라며 트럼프 후보의 고령 문제를 애둘러 지적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도 연설에서 2021년 1월 6일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건을 거론하면서 그해 1월 6일 누가 민주주의를 공격했는지 잊지 말자며 해리스 부통령을 대통령으로 선출해 트럼프 후보의 백악관 복귀를
막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2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현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개정된 핵무기 운용 지침이 특정 국가나 위협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한 우려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이재민용 천막단지가 자강도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줄기와 맞닿은 많은 마을들이 홍수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북한의 대중담배 수입액이 27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류 수입도 절반 이상 감소했는데 북중 관계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닌지 주목됩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6에서 27도, 최고기온은 23에서 35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개정된 핵무기 운용 지침이 특정 국가나 위협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한 우려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션 세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21일 새로운 핵무기 운용 지침이 어떤 특정한 단체, 국가, 위협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버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승인한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안이 중국, 북한, 러시아가 공조해 미국의 핵 위협을 가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버 대변인은 이날 VOA 뉴스센터에 보낸 성명에서 미국의 핵 정책은 핵 위험을 줄이고 억지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개정된다며 이전 4개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번 행정부도 핵태세 검토와 핵무기 운용 지침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밀이지만 그 존재는 결코 비밀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상 그래왔듯이 우리는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해 정책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한다며 우리는 억지력을 강화해 핵 위험을 줄이고 군비 통제 외교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는 데 계속해서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버 대변인은 그러면서 2022년 바이든 해리스 정부가 발표한 핵태세 검토와 마찬가지로 핵무기 운용 지침은 핵무기의 전 세계적 위상을 낮추고 미국의 목표를 진전시키는 데 필요한 핵무기 수를 최소화하며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목표를 진전시키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핵무기 운용 지침은 정기적으로 개정되며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의 중대한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극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핵 사용 옵션 개발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장 최근의 지침은 이전 행정부에서 발행한 지침을 기반으로 하며 변화보다는 연속성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프라네이 바디 NSC 군비통제 군축 비확산 담당 선임 보좌관은 지난 2월 미국의 민간단체인 군축협회가 개최한 연례회의 기조연설에서 대통령이 최근 새로운 핵시대의 현실을 고려한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President recently issued updated nuclear weapons employment guidance,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realities of a new nuclear era. It emphasizes the need to account 바디 보좌관은 이 지침은 중국 핵무기의 증가와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성과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억제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핵무기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기 통제와 다른 도구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지키는 한 미국도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의 제한을 계속 준수할 것임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초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대담에서 비핀나랑 당시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도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궤도에 변화가 없다면 현재 배치된 우리 핵 전력의 규모나 태세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Absent a change in the nuclear trajectories of the PRC, Russia, and North Korea, we may reach a point where a change in the size or posture. 그러면서 아직 비축량을 늘릴 필요는 없지만
적들이 현재와 같은 행보를 계속한다면 배치된 역량의 수를 조정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0일 개정 지침이 북한, 중국의 최근 급속한 핵 무력 증강과 북중러 3국의 핵 공조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한 줌의 핵무기만 보유하고 있을 때는 미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로 억제할 수 있었지만 파키스탄, 이스라엘에 필적할 만큼 핵 무력을 증강한 지금은 중국, 러시아와 공조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급속한 핵무력 강화 추세를 반영한 새 핵무기 운용 전략을 승인한 게 미국 핵 대응 정책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 위협 공조에 대비해 영내 핵무기 운용 계획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21일 미국 정부의 새 핵무기 운용 전략 승인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러시아 억제에 초점을 맞춰왔던 미국 정부의 핵 대응 전략이 이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복합적인 도전에 대한 대처로 변경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at document used to focus on deterring Russia pretty much and everybody else.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의 핵 대응 전략은 그동안 러시아에만 집중돼 왔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미국 정부가 진행 중인 핵 현대화 프로그램도 북중러 3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회 조사 결과가 나왔었다는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이번 새 핵 전략 지침을 통해 미국이 북중러 3국의 핵 위협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국방부가 해당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전력 소요를 설정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ow apparently the guidance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set up says that we need to do that. 아울러 이 같은 변화가 내년 1월에 출범할 새 미국 정부에도 흥미로운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새 핵 운용 지침이 미국 정부의 핵 대응 전략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20일 미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급격한 핵 역량 강화 추세를 반영해 새로운 핵무기 운용 전략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공개 기밀 문서에 해당하는 새 지침에는 특히 북한이 현재 60기 이상의 핵무기와 핵무기 제조를 위한 핵물질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핵무기 보유고가 2030년까지 1000기, 2035년까지 1500기로 각각 늘어날 것이라는 미 정부 당국의 평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 러시아 3국이 협력해 핵 위협을 가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새 핵 운용 지침이 핵 전력을 대폭 확대한 중국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진전 등 영내 핵 균형에 일어난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this new guidance reflects th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the nuclear 또한 러시아와 중국이 더 긴밀한 동맹을 맺고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는 등의 지정학적 변화도 있었다며 이는 모두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중국, 북한에 대한 핵 대응을 조율해야만 할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매우 비싼 비용을 들여 새 전략 폭격기와 전략 핵 잠수함, 지상 기반 탄도미사일 등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적국의 역량과 태세 변화를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U.S. has to anticipate for the next 10 or 20 years what the situation will be. So it's really a question of maintaining. 그러면서 이 같은 기조는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며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계속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테렌스 로리그 미국 해군 전쟁대학 교수도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새 지침이 북한과 중국의 급격한 핵무력 증강과 북중러 3국의 핵 공조 가능성을 연결지어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에 주목하면서 매우 흥미롭다고 평가했습니다. Deterrence does not necessarily rely solely on expanding military force. 그러면서 북중러 세 나라가 영내에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협력해 공세에 나선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미중 갈등을 이용해
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 사실인 만큼 현 시점에서 미국 정부의 핵 운용 지침 개정은 적기에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중러 3국이 공조를 통해 미국과 동맹에 대한 핵 위협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 정부는 영내 핵 태세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영내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더 유연한 핵무기 운용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중국 등이 공격하면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영내에서 핵무기를 유연하게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one of the first things the U.S. needs to do, that the U.S. has been assuming that we can 북중러가 have 함께 our 공격해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도록 관련 대응 역량을 영내에 지금보다 더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 부대전환 및 자원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마크 건징어 미첼 항공우주연구소 국장도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영내에서 북중러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핵 및 재래식 위협에 나설 경우 현재 미국의 독자적 대응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 need to handle both of those conflicts simultaneously. We would absolutely. 건징어 국장은 미국은 두 가지 갈등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며 의심의 여지 없이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온전히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내 미국의 동맹과 우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일본과 한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영내 국가들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적들에 대항하는 데 도움이 될 기술을 공유해 최첨단 역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파엘 코엔 랜드연구소 전략교리 프로그램 국장도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중러 위협 공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 억지력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진단했습니다. What the United States needs to focus on is a couple different things. I think the Department of Defense is.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유사시 동맹과 파트너를 더 잘 돕기 위해 더 강력한 통합 방위산업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과 중국의 핵능력 고도화로 인해 미국은 본토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구에서도 다층적 핵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및 조정을 고려해볼 시점이 됐으며 특히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반도 및 영내에서 핵작전을 재래식 작전과 통합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핵계획부서 보유를 통해 위협에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올해 민주당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이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정상회의가 개최된 지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21일 삼국협력 지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이날 V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오늘날 미한일 삼국관계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용기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혜와 신뢰 덕분에 강력하다며 미국은 지난 2년간의 동력을 바탕으로 일관된 관여를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동북아 및 그 너머 지역에 안보를 제공하고 어떤 정치적 마찰에도 견딜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삼국협력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시 의원의 이런 논평은 오는 11월 미국에서 대선이 실시되고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 치러지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퇴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나왔습니다. 의회 내에서는 미한일 삼국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데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미한일 정상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 정상회의에서 미한일 정상은 삼국 협력 방향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구체적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개의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올해 민주당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이 미국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며
대북 정책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시드니 사일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국장은 21일 미국은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전 국장은 올해 민주당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가 빠진 것과 관련한 BOA의 질의에 정강을 만든 사람들이 가장 생각지 않는 것이 바로 북한 비핵화 포기일 것이라며 민주당 정강에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 미국의 정책 변화를 반영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say the furthest thing, I think, from the minds of those who would have crafted the platforms was to give up. 민주당이 지난 18일 발표한 2024 민주당 정강에는 지난 2020년 정강에 담겼던 북한 비핵화 문구가 빠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등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캠프에서 새 정강 작성에 참여한 콜린 칼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20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 시카고의 국무부 외신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강 정책에 의도하지 않은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바이든 정부의 목표로 남아있으며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전 국장은 미국이 비핵화 대신 핵 군축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선 어리석은 우려라며 만약 북한에서 어떤 형태의 핵 군축이 가능하다면 환영하겠지만 북한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어떤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안보석좌는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한국인들은 미국이 한국을 강력하게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 정강은 미국의 강력한 동맹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 WMD 프로그램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정책 성명이 아닌 정치적 성명이라며 김정은의 응석을 받아주기보다 오히려 동맹인 한국을 강하게 무장시키면서 한국과 함께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달 발표된 공화당 정강에도 한반도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과 관련해선 정강은 선거용 문서일 뿐 정책의 지표가 될 수 없다면서 어떤 미국 대통령도 동맹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콜린 칼 전 차관의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북한 비핵화 문구가 정강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미국의 대북 정책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또 정당의 정강은 현재 정부 정책을 반영하지 않으며 미래에도 반드시 정부 정책을 반영하지도 않는다며 그것은 정책 문서가 아니라 정치 문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문서에 너무 많은 비중이나 중요성을 부여하지 말고 과도하게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is is all a reminder of some very important principles and guidelines to keep in mind when you're talking about party platform.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이 북한 비핵화 대신 핵 군축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제한하거나 제약하는 어떤 종류의 군비 통제 협정에도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기로 결심했고 핵무기 역량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의 가장 우선순위는 핵무기가 아니라 체제 유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입장을 제고하도록 설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북한에 극명한 선택지를 주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보유, 개발하는 것이 북한 정권의 안정을 해치고 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most effective way of convincing North Korea to reconsider its position about nuclear weapons.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는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며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한국 국민에게 온갖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끝장내고 한반도 긴장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며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확보하기 전에 북한이 핵무기를 적극적, 위협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한반도 위기와 전쟁 가능성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 미국 내에서 굳이 핵무기를 보유한 한국을 미국이 방어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 제기돼
미국이 한국 방위 공약 종말을 부추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 문제가 중동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타이완 해협 위기 등으로 미국 정책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55년 이상 한반도를 면밀히 주시해왔지만 미국이 지금처럼 한반도와 그 주변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누가 집권하든 한반도 평화와 안보는 가장 중요하다면서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동북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한반도는 매우 중요하다며 누가 집권하든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한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만큼 분명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o the Korean Peninsula is so important. And I think regardless of the party in control in 2024, complet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미국이 비핵화 대신 핵 군축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선 미국의 입장은 항상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며 이것은 군비 통제가 아니라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핵 확산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며 끔찍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검증 가능한 완전한 비핵화는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로 삼아 포기하지 말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는 핵 우산이 현 상황을 대처하는 데 상당히 적절하다면서도 한국이 자체 핵무장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미한 양국이 북한 핵무기 위협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편 양당의 정강에 북한 비핵화란 이상적인 목표보다 실질적인 현실 인식이 담겼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할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공화 양당은 비핵화에 대한 이상적인 바람보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단기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북한 비핵화를 단기적인 목표로 추구한다면 실패할 것이란 것이 상황의 본질이며 북한 비핵화 목표가 민주공화 양당의 정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무도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I mean, most experts don't think that North Korea is ever going to denuclearize. 베넷 선임연구원은 또 한반도 문제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면서 미국은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중 하나가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만들어 대량으로 보유하는 것이란 것을 알고 있지만 미국은 그런 핵무기 증가를 막으려는 노력과 관련된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 체제를 부정한 게 아니라며 오히려 민족과 통일까지 부정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이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대남 오물 풍선 살포가 대북 전단 때문이라는 건 북한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이 오늘 서울에서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 장관은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때 천명한 8.15 통일 독트린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이행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 독트린이 대한민국 헌법과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자유통일 대한민국 달성을 목표로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인권 상황 악화, 그리고 최근 민족과 통일을 거부하는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반영한 실천 전략들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8.15 통일 독트린의 7대 추진 방안 가운데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 협의체 설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북한이 이에 호응하기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간담회로 진행된 만큼 기자들의 관련 질문들도 있었겠죠. 어떤 문답이 오갔는지요? 네,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등 인권 문제가 강조된 이번 독트린이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역대 한국 정부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모순된
사실상의 흡술 통일론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이나 인권 문제 지적은 상호 체제 인정이라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남북한 체제의 상호 인정은 1991년 기본합의서 제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며 오히려 북한이 최근 남북한 동족 관계와 통일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기본합의서를 파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북 기본합의서 그 서문을 보게 되면은 서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북한이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이 입장을 내놓아야 되겠다. 북한 당국의 설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부의 통일 독트린이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강화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네, 김 장관은 폐쇄 사회에서 정보 접근권은 그 시대의 첨단 기술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현재 우리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는 기존의 아날로그식의 이 정보 접근 방식과 다른 첨단 기술을 동원하는 그런 정보 접근 기술들을 적용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논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가 북한 인권 분야 민간단체의 콘텐츠 개발과 제작을 계속 지원할 것이고 여기엔 정보 접근 확대, 첨단 기술을 적용하려는 민간단체의 관심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입국한 탈북민의 80% 이상이 탈북 전 1년간 한국 드라마 등 외부 영상물을 본 경험이 있다는 통일부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외부 정보에 대한 북한 주민의 욕구는 대단히 자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최근 강원도 고성과 서해 교동도로 각각 망명한 북한 군인과 민간인이 모두 20대 남성이라며 지난해 입국한 탈북민 196명 중 2030 세대가 과반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김 기자, 통일 독트린 말고 다른 남북한 간 현안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까? 네,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한국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김 장관은 북한의 오물 풍선이 대북 전단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북한의 주장일 뿐이라며 대북 확성기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오물 풍선을 보내는 이유가 우리 사회를 교란하고 또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확성기의 재개 등 그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 장관은 대북 확성기 방송 지속 여부에 대해선 대북 전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대선이 석 달 정도 남은 가운데 한국 정부도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 여부를 놓고 대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네, 간담회에선 미 대선을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이 새 강령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루지 않는 데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누가 집권하든 대북 정책 리뷰를 통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리뷰 과정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재확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억제력 강화와 불법 자금 조달을 차단해 북한을 대화로 부르겠다는 취지의 담대한 구상을 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만약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상황이 되면 동북아 지역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면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가 무너지고 국제 정치는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이재민용 천막단지가 자강도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줄기와 맞닿은 많은 마을들이 홍수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자강도 시중군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최근 위성사진에 주황색으로 된 한 지점이 보입니다. 이곳은 평범한 학교 운동장이지만 8월부터는 우주에서도 식별될 정도의 밝은 주황색 빛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BOA가 평안북도 의주군 일대에서 포착한 수재민용 대규모 천막단지가 자강도에서도 발견된 것입니다. 천막단지, 즉 수재민용 텐트촌이 형성된 곳은 더 있습니다. 자강도 만포시와 성간읍, 전천읍, 초산읍, 장백노동지구 등 시중군을 포함해 모두 6곳에서 주황색 혹은 파란색 텐트 물결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BOA는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의주군과 주변 지역 약 9곳에서 주황색과 노란색 천막단지가 만들어졌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지역까지 최소 15곳에서 천막단지가 확인된 것입니다. 이들 텐트촌은 모두 북한의 수해 피해가 발생한 직후 만들어졌습니다. 또 압록강과 자성강, 장자강 등 강변 옆 마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BOA는 이 일대 마을을 하나씩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텐트촌 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한 마을까지 합치면 더 많은 지역에 수재민용 시설이 설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눈에 식별되는 주황색이나 노란색, 파란색이 아닌 녹색이나 회색 계열의 천막을 사용한 경우까지 감안하면 텐트촌이 만들어진 곳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이번 수해로 인해 북한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 수해로 인한 사망 실종자 규모를 1000에서 1500명으로 추산한 한국 언론 보도를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구병삼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수해가 그만큼 심각하고 이로 인한 흉흉한 민심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대규모 수해 피해로 전 사회적 역량을 동원해야 하는 비상 상황에서 비난의 대상을 외부로 돌림으로써 민심 이반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흥미로운 점은 압록강을 국경으로 공유하고 있는 중국에선 큰 강의 범람이나 수재민의 대규모 텐트촌 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지역에 비슷한 양의 폭우가 쏟아져 내렸지만 유독 북한만 큰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부족과 황폐한 살림이 이번 수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15일 BOA에 수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방 구축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북한에서는 수십 년 동안 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Well, there is a very huge deficit in investment in DPRK's infrastructure. 이어 하수시설이 오래돼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것도 해마다 집중호우에 대한 취약성을 높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의 정성학 영상분석센터장은 BOA에 지난 7월 남북한의 강수량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수해 규모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그 폭우가 말이죠. 좀 위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 남한에서도 그런 폭우가 있었어요. 북한만큼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산림이 황폐화되어 있다는데 첫 번째 원인을 두고 싶습니다. 정 센터장은 이처럼 고르지 못한 북한의 산림 복구 정책을 지적하며 여전히 북한의 산림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 산림이 늘더라도 충분히 자라지 못해서 홍수 저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수해를 입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스위스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유엔은 북한 정부가 요청하면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스위스 외무부가 21일 북한의 수해 복구를 위해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이 신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위스 외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수해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북한의 엄격한 제한 조치가 완화됐음에도 국제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대북 접근이 여전히 불가능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주의 요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며 방해받지 않고 접근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전망을 개선할 기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위스는 지난 1997년부터 평양에 상주사무소를 설치하고 대북 지원 사업을 이어왔지만 2020년 3월 북한의 국경 봉쇄로 현재 활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지난 2월 4년여 만에 신종 코로나로 임시 폐쇄했던 평양에 있는 자국 대사관을 점검하고 돌아온 독일 외무부는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의 심각한 수해와 기타 인도주의적 문제로 고통받는 주민들에 대한 보도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부 국경지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피해가 발생했다며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의 압록강 연안 일부 군내 지역을 특급 재해비상지역들로 선포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일 북한 압록강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김인혜 한국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북한의 공식 발표 또 위성 분석 또 여러 보도들을 종합해 볼 때 신의주, 의주, 자강도 등의 피해 상황이 심각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외부의 지원 제의에 일절 응하지 않은 채 자력으로 이번 수해를 복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북지원 감시단 등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대 교수는 지난 2일 VOA와의 통화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이 홍수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북한이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issue here, though, is really in an emergency, where people are on rooftops or something, and they need really emergency. 아울러 북한이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원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브라운 교수는 말했습니다.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수해 지역을 방문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가 국가 사업의 모든 영역과 공정들에서 제일로 내세우는 것은 인민에 대한 굳은 믿음과 철저히 자력에 의거하는 문제 처리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콜롬바노 주북 유엔 상주조정관실은 21일 VOA에 우리는 북한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콜롬바노 상주조정관실은 우리는 상황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북한 당국의 지원을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편 유엔과 북한 정부 간의 대북 유엔 전략 계획 이행을 위한 정기적인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유엔 국가팀의 복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엔은 지난 2016년 대북 유엔 전략 계획 2017-2021을 채택했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로 활동이 중단되면서 4년 연속 이를 연장한 바 있습니다. 유엔과 북한 당국은 북한의 식량 및 영양 안보와 사회개발 서비스, 보건력과 지속 가능성, 데이터와 개발 관리 등 4가지 전력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관련 사업을 실행해 나가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주북 유엔 상주조정관실은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아동기금, 세계식량계획, 유엔 개발계획,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등 5개 북한 상주 유엔기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은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에코 대변인은 이날 VOA에 지난 2020년 이후부터 접근 제한이 지속됨에 따라 인도주의 요원들의 활동이 불가능하다며 이에 따라 2024년에는 이후에 대북 인도주의 자금 지원도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인도주의 지원 및 물자에 대한 북한 접근을 재개하고 원칙적인 인도주의 활동을 허용하면 먼저 필요사항을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 중 일부 유럽 국가들이 새로운 대북 제재 감시 체제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 패널을 대체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유엔 총회 내에 감시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이 공식 해제된 지 거의 4개월이 지난 가운데 일부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대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슬로베니아 대표부는 최근 VOA에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막히면서 상당한 공백이 생겼다며 어떤 의미에서 안보리는 북한 제재 이행과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눈과 귀를 잃은 것은 물론 일관된 설명도 잃은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슬로베니아는 전문가 패널의 부재를 1718 위원회와 안보리 활동에 대한 도전일 뿐 아니라 비확산 체제 전체에 대한 엄청난 후퇴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28일 유엔 안보리는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채택을 위한 표결을 진행했지만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국은 기권하면서 부결됐습니다. 이에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이달 7일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조구레 한국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유선 협의를 갖고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대체할 새로운 대북 제재 감시 체계를 연내에 설립, 발족하기로 합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슬로베니아는 미한일이 추진하는 새로운 기구와 관련해 유엔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슬로베니아 대표부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국경을 넘어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며 안보리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 감시와 이행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슬로베니아는 유엔의 핵심으로 하는 다자주의를 믿으며 모든 유엔 관련 옵션이 다 소진된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주재 스위스 대표부도 최근 VOA에 보낸 논평에서 유엔 총회 내 대북제재 감시기구 신설을 언급했습니다. 스위스 대표부는 대북제재위원회가 다시 한번 전문가 패널을 구성할 수 있을 때까지 분석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스위스는 총회를 포함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안보리가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거듭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안보리의 책임에 반하고 국제 군축과 비확산 구조의 붕괴에 더욱 기여하는 결정이며 안보리 결의 이행의 투명성을 감시하고 보장하는 노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스위스는 전문가 패널은 제재 이행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특히 북한이 불법 핵, 탄도무기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전문가 패널에 신뢰할 수 있고 수준 높은 보고서는 위원회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필수적인 정보의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유엔 총회 내 기구를 거론한 데 대해 2016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다케우치 마이코 전 위원은 여름 전까지 자신이 직접 일부 이사국들과 논의한 결과 그들은 기본적으로 총회 내 대체기구를 선호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Based on my discussion by the summer of this year, basically the government prefer to have 다케우치 전 의원은 21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가장 큰 이유는 유엔이라는 제도적 권위나 신뢰성 없이는 전문가 패널이 했던 그런 유형의 작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후르카와 가스히사 전 위원은 2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 회원국 중 미일 한이 핵심이라며 하지만 이들이 유엔 체제 내에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삼국 정부가 유엔 총회 산하에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데 소극적인 것 같다며 그러나 그들은 또한 유엔 외부에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데 많은 예산을 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후르카와 전 위원은 유엔 헌장에 따라 가장 강력한 법적 구속력이 부여된 것은 안보리뿐이기 때문에 총회 내 새로운 기구는 안보리 기구만큼 효과적이고 구속력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총회 내 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사관을 선정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케우치 전 위원은 총회 내 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원국이 실제로 패널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However, the panel to avoid any criticism from these member states who are not supporting the 또한 새로운 감시 조직도 유엔 총회 내 기구 신설에 반대하는 회원국들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이전 안보리 패널과 같이 매우 공정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케우치 위원은 예를 들어 일본 회사가 북한 의류를 수입한 경우나 러시아가 북한에서 미사일을 수입하는 경우나 모두 동등하게 조사해야 회원국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북제재위 의장국인 스위스는 오는 29일 안보리 이사국들의 지난 3개월간의 활동 내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대북제재위 의장국은 90일마다 주기적으로 활동 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이번 의장국 보고는 전문가 패널이 4월 30일 활동을 종료한 이후 이뤄지는 두 번째 보고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뉴질랜드가 한반도 주변에서 북한의 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금수품을 거래하며 유엔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질랜드 방위군은 21일 뉴질랜드 해군 군수전함 아테아로아함이 일본에 기항했고 요원들이 집행 조정실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방위군은 이날 관련 사안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설명하며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회피 행위를 적발하고 억제하는 이 선박의 기여의 일환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전 기간 아오테로아함은 해상에 전개돼 감시 임무를 수행하며 제재 회피를 적발하고 저지하기 위해 해상 순찰을 수행하는 파트너 국가들의 함정 등의 해상 재급유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 방위군은 북한이 계속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으며 금지된 물품 및 자재의 수출입을 지속하고 있다며 대북 제재는 북한이 비핵화하고 탄도미사일 무기 역량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5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 같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은 2018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한반도와 일본 인근 해역의 호위함과 초계기를 순환 배치하며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앞서 지난 4월에도 해상 초계기를 파견해 감시 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지난달 30일 B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단속하기 위한 다국적 연합작전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당장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도 지속적으로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s concerned with North Korea's activities, and so it's very positive that Canada is contributing to that. But these have been ongoing. We have long had monitoring activities.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부대표는 이제 더욱 적극적인 제재 집행과 기타 불법 행위 차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뉴질랜드의 이번 감시 활동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이 같은 유엔 회원국들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북한은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명의 담화를 내고 최근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등이 한반도 주변 수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군함과 군용기를 보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올해 북한의 대중 담배 수입액이 27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류 수입도 절반 이상 감소했는데 북중 관계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닌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에서 7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사들인 담배와 기타 담배 대용물의 수입액은 135만 1,000달러입니다. 중국 해관청서의 자료에 따르면 이는 북한의 지난해 동기간 담배 관련 물품 수입액 3,713만 5,000달러의 27분의 1 수준입니다. 앞서 BOA는 지난달 북중 교역액이 전년 대비 약 20% 감소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7개월간 북한의 담배 관련 제품의 수입액은 무려 96%나 떨어져 전체 무역액 하락폭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북한이 수입한 담배 양을 무게로 놓고 보더라도 지난해엔 266.2톤에 달하는 담배 제품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건너갔지만 올해는 19.62톤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대중 담배 수입액은 2016년까지 474만 달러에서 2017년 827만 달러로 2배 가까이 늘어난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2019년엔 3,574만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로 올라섰으며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2022년부터는 수입액 1,000만 달러를 넘기며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면 올해 북한의 담배 수입액은 근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의 대중 주류 수입액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북한이 올해 중국에서 사들인 맥주와 증류주, 보드카, 백주 등 주류의 총액은 328만 5천 달러입니다. 이는 지난해 수입액 686만 2천 달러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북한의 고급 주류 수입은 매번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일으키는 사안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채택한 대북결의 1718호를 통해 북한의 사치품 수입을 금지했으며 2016년 채택된 2270호와 2321호를 통해선 다시 한번 대북 사치품 거래 금지 규정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연합은 대북 제재 규정에 적용되는 사치품 목록을 정리해 발표했는데 여기에 위스키와 와인 등 고급 주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치품 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는 중국은 주류가 대북 금수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담배와 주류 거래가 줄어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서 일부 전문가들은 양국의 무역액 감소와 관련해
북한과 중국 관계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2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과 북한의 무역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중 하나는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my feeling is that there are a variety of different dynamics at work that affect the China-North Korea trade situation, and one of them is. 그러면서 중국이 무역 정책을 통해 북한이 너무 거만해지지 않도록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요인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3년 연속 경구용 소아마비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핵 예방 백신 접종률도 전년 대비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가 20일 공개한 북한 예방접종 확장 프로그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북한에서 경구용 소아마비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3년 연속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기 이전인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경구용 소아마비 백신 접종률은 98%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70%로 떨어졌고 이후 3년간은 예방접종이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신생아 출생 시 접종해야 하는 결핵 예방 백신 접종률도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99%를 기록했던 결핵 예방 백신 접종률은 지난해엔 63%로 36%포인트나 크게 줄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홍역 예방 백신 접종률도 28%로 2022년에 67%와 비교해 3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북한에서 출생 직후 접종하는 B형 간염 백신을 맞은 신생아도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2022년 0%였던 디프테리아와 백일의 파상풍 예방 백신 접종률은 16%로 다소 증가했습니다. 앞서 WHO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의 아동 필수 백신 접종률은 41%로 전 세계 195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고 추산했었습니다. WHO는 유엔 아동기금과 함께 발표한 2023 글로벌 아동 예방접종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2019년 북한의 어린이 백신 접종률은 98%였고 이 같은 수준은 지난 2012년부터 이어져 왔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지난달 보도자료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 북한의 국가 예방접종률은 대부분의 정기 백신의 경우 96%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코로나 발병으로 북한 국경이 폐쇄되고 수입 제한 조치가 취해져 백신 재고가 고갈되면서 접종률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WHO와 유니세프는 북한이 2020년 1월 말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자 같은 해 12월 북한에서 철수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최근 BOA에 대북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구와 단체들이 북한에 상주하지 못하면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It's very difficult for an agency, any agency such as the UN or any other agency 소바주 전 소장은 특히 유엔이나 다른 기관들이 외부에서 북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매우 어렵다며 프로그램의 범위에 많은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시가 매주 금요일 오전 8시에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b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b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